어떤 사람은 책 100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는 5년 동안 죽으라고 책만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 이런 사람들은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거나 자기 생각을 메모하지 않은 채 눈으로만 읽는 사람들, 혹은 읽고 싶은 부분만 듬성듬성 읽는 사람들.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2년 전까지만 해도요, 나는 왜 사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은 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었어요. 비즈니스 한다는 핑계로 매일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출판 기획을 하다가 우연히 독서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토요일 새벽 6시 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꿀잠 자고 있을 시간에 무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닝 독서를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까? 그 질문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때 제 심정은 정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5년 동안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책을 읽다가 10분도 안 돼서 책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해서 스스로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가 오늘만큼은 무조건 1시간 동안 졸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책을 읽자. 그렇게 이를 악물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1시간쯤 됐을까 하고 시계를 딱 봤는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전 그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지났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몰입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때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독서의 세계를 맛본 거죠. 그때부터 자신감이 뿜뿜 생기면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무려 4시간이나 읽었는데 2시간 읽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책 읽기는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동안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틀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이걸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직원들의 독서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갑자기 모닝 독서를 하자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전 근무 시간에 책 읽는 게 어떻겠냐고 나의 진솔한 마음을 전했던 거죠. 그때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책 읽고 토론하고 그렇게 시작한 모닝 독서가 결국 우리 회사의 문화가 되고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하면 1시간씩 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오전에 일하지 않고 독서만 했는데 그 해와 그 다음 해도 회사 매출이 무려 200%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가져다주는 힘이 이렇게 위대한지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모닝 독서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먹먹함이 올라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왜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그렇게 권위적이고 무지했을까? 정말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후회와 반성이 밀려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출근하자마자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너무나 권위적이고 무지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직원들에게 단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았던 제가 각 부서마다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차 한 잔 갖다 줘. 또는 이것도 못해? 그렇게 했던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면서 차 한 잔 갖다 줄 수 있으세요? 이거 가능할까요? 아마 그때 우리 직원들은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10년 넘게 강압적으로 반말을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공손하게 존댓말 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죠. 아마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표님이 갑자기 왜 저러지? 뭘 잘못 먹었나? 저러다 말겠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듯이 책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미경 TV에 출연했을 때 김미경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표님의 어머니가 사고로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었을 때 병원에 누워서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평생 양장점 일하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책과 깊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책을 읽으니까 내가 똑똑해졌어. 힘이 생겼어. 책을 안 읽었을 때는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독서의 힘이 이렇게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구나. 88세 노인도 책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때 다시 한번 책의 위력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청각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게테와 셰익스피어의 책을 붙들었죠. 책에서 얻은 사유와 유료가 없었다면 운명이나 합창 같은 불멸의 작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 역시 독서를 통해 제 안에 굳어있던 관념의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유의 창이 열렸죠. 책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책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굳어있던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삶 전체를 다시 쓰게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독서를 하면서 삶을 바꾸는 힘을 여러 번 경험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특별한 경험을 했었죠. 한 번은 거래처 미팅 시간을 잘못 알고 1시간 일찍 도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처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팥빙수를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책을 꺼내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카페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차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했더니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 정말로 감동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간을 아끼려고 책을 펼쳤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는 좋은 울림으로 다가간 거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책이 주는 힘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 100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는 5년 동안 죽으라 책만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 이런 사람들은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거나 자기 생각을 메모하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사람들. 혹은 읽고 싶은 부분만 덤성덤성 건너뛰면서 마치 달리기 경쟁하듯 나 1년 동안 책 100권 읽었다 하고 자랑하는 경우. 그런데 100권, 1000권 읽으면 뭐 하냐고요. 정작 자기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는 두렵고 불편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편함을 넘었을 때 책은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2시간 이상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내 안의 논리와 편견이 깨지고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답은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본계적 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보고 깨닫고 적용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추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을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줄 적기도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4줄, 10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들었던 한 문장을 뽑아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자기 언어로 다시 써보는 것. 그게 습관이 쌓이면 결국 책 속의 문장이 나의 문장이 되고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습관 덕분에 책을 쓰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4권의 책을 출간했고 감사하게도 모두 베스트셀러 1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꾸불꾸불 졸던 제 자신을 깨우며 단 한 권의 책을 붙들었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책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하나의 문입니다. 내 안의 감옥을 깨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책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낼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다는 작은 표시입니다. 감사합니다.